안녕하세요. 2030 세이가단 이로운내 창사 특집 컨퍼런스입니다. 5부 순서를 맡은 이로운내 기획실장 모성훈입니다. 이 5부는 각 지역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장님들 모시고 네 분을 모시고 저희가 센터장님들의 수다로 준비했습니다. 센터장님들 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조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센터장 송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강익입니다. 오늘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서 마을 단위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요책을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리 예양의 도시 광주에서 올라온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종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로운넷은요, 이 강원판을 시작으로 해서 이 인천판, 그리고 7월에는 서울판, 그리고 광주판, 이렇게 지역판들을 계속 열어가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소식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우리 이로운넷에 지역판을 4개 도와주신 우리 같이 협력하고 계신 4개 센터장님들 모시고 오늘 센터장님들의 어려움, 또 즐거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가면서 저희 제목이 묘수 찾기인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의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는 묘수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로운넷은 이 4곳의 저희 이제 지역판들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협약을 맺고 저희가 올해 안에는 전체의 지역 소식들이 이로운넷 안에 다 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각 센터장님들께서 간략한 자기소개와 센터 소개 그리고 지역판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아까 순서가 서울 센터장님부터 했으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광주 센터장님부터 이렇게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광주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저간에는 공동체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인구 10만 명당 하면은 밀접도가 제일 높은 약 78명의 기업수가 78개의 기업수가 있죠. 저희들은 2016년 사회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그 근거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에서 설립하고 민에서 조직한 그리고 운영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당사자들이 그걸 재밌게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광주판 자꾸 이야기하는데 광원판을 보고 오히려 우리가 이로운넷에 연락을 했죠. 왜 광원만 편애하느냐. 광주도 좀 들여다봐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광주판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큽니다. 많은 이 당사자들이 거기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사회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로운넷에 일단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강익 센터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로운넷 지역판의 저희 첫 시작이 저희 강원도라는 데서 너무 영광입니다. 지금 여러 지역으로 지금 이로운넷 지역판이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목표대로 올해 이로운넷이 전국 각 시도에 지역판을 다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인천 센터님. 네, 저희가 지역판으로 2번째인가 봐요. 네, 두 번째였습니다. 네, 저희 인천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존재감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에 비해서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민간위탁 위탁법인이 인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로 바뀌면서 작년 9월에 제가 센터장으로 오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서 2000년도부터 그 생협활동, 의료사업에서 좀, 쭉 활동을 해오다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인천의 그 사회적 경제를 전국에 알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우라와 같은, 우레와 같은 그런 요청이 좀 있으셔서 사실은 본의 아니게 작년 9월에 이제 센터장으로 좀 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처음에 그 생각했던 게 이제 이거를 전국에 좀 알리자. 우리 인천에도 사회적 경제가 있다는 걸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던 끝에 이로운 넷을 딱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강원판을 보고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왜 강원은 있는데 인천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당장 좀 연락을 좀 드리라고 해서 했더니 오셨더라고요, 우리 모 시장님이. 그래서 그 지역판도 만들고 인천의 소식들을 좀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지역에서 나름 반응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또 인천의 사회적 경제가 전국에도 이렇게 사회적 경제가 있지만 인천에도 사회적 경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가를 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서울센터님. 네.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좀 후배인 것 같은데 저는 올해 1월 2일 날 와서 이제 5개월 된 센터장이고요. 그 전에는 제가 한 13년 동안 지역 문화, 뭐 공간 기획 이렇게 하는 티팟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했고, 뭐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 기업 쪽에서는 좋은 기획들을 하는 회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서울 이제 이 센터는 전 센터장님이 굉장히 잘 해 놓으신 이제 텃밭을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역파는 우리 그 실장님의 영업에 당해서 다른데 지역은 뭐 엄청나게 다 하는데 뭐 서울이 뭐 그런 거를 네. 해야지 이렇게 영업을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영업을 막 이렇게 꽂아서 그래서 당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참가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영업을 당하게 했습니다. 시장님이 영업력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이렇게 다 마치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진행을 해야 할 텐데,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수다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다 듣고 오셨죠? 그 제목이, 이게 좋은 수, 우리 좀 합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회적 경제가 이 지역에서는 또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또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중앙에서 뭔가 크게 뭐가 되는 거 아니면 이게 잘 서로 교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진짜 수다, 이게 묘수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가감 없이 좀 보따리를 풀어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이제 드릴 텐데요. 이 각 지역의 이제 우리 지역 개관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각 지역의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 이제 좀 차이가 날 텐데요. 지역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먼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부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서울 먼저 얘기드리겠습니다. 서울 뭐 개관은 대부분 잘 알고 계셔서 뭘 얘기하기가 참 뭐한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최대의 이제 자원과 인구와 또는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뭐 집약적으로 몰려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특히 또 지역 일들을 많이 우리 뭐 광주 뭐 강원도 많이 가서 해봤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 서울에 다 있고 지역엔 하나도 없다. 특히나 인적 자원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자원들이 다 있는 곳이다. 그래서 참 이게 서울하고 지역은 너무 이제 격차가 심해서 뭐 서울에서 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위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 뭐 사회혁신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경쟁적인 시간과 공간을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뭐 한치의 양보도 없고 너무나 경쟁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뭐 호혜와 연대를 강조해야 되는 사회적 경제 또 뭐 협치나 협동을 해야 되는 뭐 마을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대도시권에서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서울이 제대로 이루어져 오고 있지 않았는데 한 10년 전부터 사실 이제 서울에 소위 이제 정치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10년 동안 사회혁신, 뭐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좀 혁신적으로 이루어 오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사회적 경제의 어떤 바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때 당시에 소위 이제 정부 안에서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경제를 굉장히 이제 밀어붙였잖아요. 저도 그때 사회적 기업을 할 때인데 무슨 50명, 100명 단위가 아니면 일자리 자체를 안 주고 이럴 예, 시기였는데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를 초창기에. 서울은 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원해 오면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정도로 서울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자랑이셨죠? 네, 인천. 네. 지금 자랑을 하셔가지고 인천을 뭘 자랑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서울이 그 인프라가 서울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뭐 다른 센터장님도 어떠실지 모르겠으나 저희도 어떤 뭐 사례나 예산이나 이런 얘기를 이제 누구한테 하면 서울은 이렇고요, 경기는 이렇고요. 그러면 거기는 특별시잖아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인천도 뭐 인구 면에서는 한 300만 정도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뭐 부산과 이제 견주고 있고 인천 내부에서는 지금 그 집권하고 계신 지방정부 단체장께서는 인천 특별시를 만들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인구가 이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와 관련한 부분은 이제 좀 다른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그 인천 지역에 이제 많이 몰려 있는데 근데 인천의 기능이라는 게 인구가 그렇게 많은 그 인구가 대부분은 다 이 서울 출퇴근과 관련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지방자치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최대 화두가 GTX였어요. 강남에 20분 안에 어떻게 도달시킬 건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천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않고 인천의 정치인인데 이제 그 정도로 인천은 서울의 근접거리에서 어떻게 서울과 빨리 접근할 건가와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인천은 역사가 있는 도시고요. 개항 도시이기 때문에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고 그 다음에 섬이 100개가 넘는 섬들이 있습니다. 뭐 백령도, 강화도, 뭐 영흥도 이런 곳들이 좀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특성들이 좀 있고 또 이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갯벌이 좀 있고 그런데 그런 자원들이나 그런 그 조건들이 시민들한테 온전히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갯벌 매립을 해서 뭐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건지 이런 문제. 그래서 늘 뭐 환경단체하고 싸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서울과 이제 경기가 큰 문제일 텐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뭐 그 문제가 이제 최대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세먼지, 선박이나 뭐 이쪽 화력발전, 이 화력발전도 전기를 그쪽에서 발전을 해서 다 서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천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도시이고 사람이 서울에 살 수 없는 그 조건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다라는 그런 패배 의식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는 그곳에도 굉장히 많은 자원과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개항과 관련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도시인데 가장 아쉬운 거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아쉬운 거 한 가지가 지역에 방송국이 없습니다. 원주에 방송국 있으시죠? 원주 MBC 뭐 이렇게 지금 있으시잖아요. 광주도 광주 있으시죠? 있죠. 인천은 인천 MBC나 인천 KBS가 없습니다. 경인방송. 경인 방송은 저희 방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국이 없다는 거는 지역의 소식을 알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작은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걸 여론화하거나 이런 일들을 못 하고 주로 이제 중앙방송을 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천은 무슨 큰 사건이 났을 때,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폐륜적인 사고가 났을 때 중앙 KBS나 MBC가 다뤄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삶이나 내용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제일 아쉽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로운넷이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인천 벌써 이게 뜨거워지는데 이건 토론 방송이 아닌데 근데 그 서울은 사실 이렇게 미니 대한민국 뭐 이렇게 부를 만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축소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무한 경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좀 풀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렇게 와 있는 문제 뭐일 수 있고 또 이미 이제 해결하고 이렇게 아까 자랑하셨듯이 이게 이제 상당히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모해왔던 면이 있고 인천은 대도시이고 서울하고 뭔가 긴장 관계가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뭐 약간의 긴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서울로 다 집중되는 자원을 전부 서울로 퍼날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천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긍심도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도시죠 지금. 그 두 번째 도시라고 얘기를 좀 이제 부산을 제쳤습니까? 예, 제낀다고 지금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시 얘기하셨구나. 네. 뭐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경기 인천 뭐 사실 대한민국의 그 서울 경기 인천하면 수도권이면 대한민국 인구 한 절반 정도 되는 거니까 뭐 그러면 이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두 분의 센터장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광주하고 강원 특색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센터장님부터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뭐 대립각 세우려면 예, 수도권 중심의 지역 발전으로 인해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강원도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예, 지금 강원도는 인구가 한 150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쭉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이제 정체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60대 분들,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도시 생활에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귀농이나 기촌 형태로 지역으로 좀 내려오면서 이제 인구가 이제 더 이상 줄지는 않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큰 문제는 역시 이제 20대, 30대 여전히 이제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계속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 폭이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이제 단적으로 이제 지방 소멸 위기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 위기라는 거는 이제 어르신들은 계신데 어르신들 대비해서 젊은 여성의 비율이 적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저희가 1999년만 해도 강원도 이제 지방 소멸 위험 지수 즉 65세 이상 어르신 대비해서 20, 30대 여성의 비중이 얼만큼이냐 했을 때 1999년만 해도 1.8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10분이면 젊은 여성의 비중이 18명에서 19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0.5가 이제 0.5 이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10명에 젊은 여성의 비중이 5명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 됐고요. 특히 우리 강원도는 이제 중소도시하고 농산어촌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농산어촌 지역은 지금 그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0.2에서 3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10명 대비해서 젊은 여성의 비중이 한 2명 정도, 10명이라면 2명 정도 선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젊은 여성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제 아이와 이제 같이 연동이 되는데 아이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럴 만큼 이제 지역에 이제 젊은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지역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역은 점점 지금 사라져가는 이 지방 소멸 위기가 이제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게 되게 큰 문제인데 또 여기다가 지금 이제 농림업도 되게 뭐 수익 개방이나 이런 폭이 가속화되면서 농림업도 좀 침체되어 있고 관광산업 부분도 최근에 이제 뭐 메르스 사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이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나 여행 패턴이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관광산업에 많이 의존했는데 관광산업도 지금 많이 침체돼서 지역 경제 측면에서 상당히 활로가 없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활로가 별로 없다 보니까
또 강원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지원이 있어서 강원도는 사회적 경제가 큰 거는 아니고 강원도가 이제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 수로 하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인구는 제일 근데 이제 그 기업 수가 많고 인구 대비로 하면 이제 강원이 가장 그 사회적 경제 기업 수가 지금 많은데 이 원인이 뭘까 저도 이제 쭉 분석을 해봤는데 강원하고 전북이 거의 1, 2등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지역의 제조업이나 산업 기반이 상당히 약한 지역에서 무언가 먹고 살 길을 찾는 활로 중에 하나로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강원도에서 사회적 경제가 지역의 새로운 경제 활로와 또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이제 새로운 키워드로서 사회적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경제에 많은 관심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요새 그래도 서울의 반가운 이야기는 서울에서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또 사회적 경제 쪽에서 젊은 청년들을 우리 강원도하고 연계시키는 여러 사업들을 전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흡입만 하는 수도권이었다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지역에 내려와서 이 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같이 공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변화 흐름이 있어서 또 반갑고 그래서 오늘 두 센터장님 또 광주 센터장님 원래부터 잘 알고 계신데 이렇게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집중 좀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도도 역시 자랑을 조금 넣으셔서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방 소멸 관련해서 네, 마지막으로 네, 광주 센터장님께서 광주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그렇게 안배를 한 건 아닌 것 같지만은 약간의 구성이 성격이 다 틀린 것 같아요. 네. 서울, 경기, 서울, 인천이야 거의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을 거의 안아 담는 그 블랙홀 같은 거기에 약간의 반성하면서 자부심도 느끼는 요즘 광역, 도단위 광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공감도 하고 저희는 이제 도시 광역이잖아요. 뭐 광주 특징 본다면은 여러분 잘 아니까 광주에 이렇게 지인들이 출장 오면은 항시 식사 약속을 어디로 하는지 그 관심이 더 그날 와서 무슨 주제로 토론하는 것보다도 끝나고 나서 뭘 먹지? 그날 안 돼야지. 그만큼 예양의 도시자 마세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광주를 특징적으로 하면 오늘은 좀 사람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광주는 요번에 4월 총선부터 이야기를 좀 하자 보면은 우리 광주가 원래 지역구 8분의 의원을 배출하는데 또 비례대표가 한 분 더 나오지 않고 9명의 의원을 배출했어요. 공교롭게 또 이 9분들이 다 시민사회 활동가 아니면은 이 마을에 구 기초 아니면 광역에서 잔뼈 굵은 의원 그래서 거의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라서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좀 기대가 좀 크고요. 광역 단위에서 목소리를 좀 높여주면서 우리 사회적 경제 우리 3법이 올해 안에 무사히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지만은 광주는 좀 전에 우리 이강식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상당히 인구 대비 사회적 경제 밀집도가 높습니다. 거의 요즘 강원하고 전북이 뭐 너무나 이쪽 앞서가고 있지만은 광주가 한때는 1위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네. 오히려 좀 다행스럽게도 저는 역으로 생각해요. 이게 사회적 경제 기업이 그렇게 많은 게 꼭 긍정적인지 가끔 부담도 있었는데 요즘은 정체되면서 학습의 효과라고 할까 아니면은 이게 스스로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것도 그래서 오히려 한 번 더 이렇게 속도감을 좀 조정하는 게 좀 다행이라도 생각하면서 저희도 그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마칠 때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좀 하고는 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당사자 조직 특징이 우리 영역별로 4개잖아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근데 이 영역별 외에 자치구마다 협의체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협의체들이
그 4개 부문의 중앙 단위에서 했던 제도적으로 했던 그 영역을 스스로 허물고 옛날에 사회적개혁 협의회, 마을개혁 협의회 그래서 허물고 연합회로 이렇게 하는 광상 아주 북구 같은 예도 있지만은 나머지 5기구가 역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당사자 조직이 4+5, 5개 구와 아까 영역별 4개가 이렇게 협의체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바람직한 구조가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거의 의사결정이 민간 거버넌스 중심으로 약간 이제 부족한 점도 있지만은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정도로 이렇게 구성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자정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게 꼭 이렇게 자랑하지만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주적 의사결정 문제에는 상당한 노력과 또 비용도 수반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으로 또 갈등도 필요 이상으로 또 증폭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광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광주, 강원, 그러니까 여기도 또 보면 지역, 뭐 어쩌면 지방, 뭐 이런 것을 대표할 만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는 아마 16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큰 면적, 네. 인구는 인구밀도 가장 낮은 네. 이제 그런 제일 지역이고. 부러워. 이 땅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게 보면 중앙과 관련돼 있는 문제, 뭐 또 아니면 서울은 중앙은 아니죠. 서울도 역시 이제 지역의 일환인데, 그러니까 또 이제 각 어떤 지역과의 어떤 차이, 격차 이런 문제, 지방 소멸과 관련돼 있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 광주는 또 한때 일이었다. 좋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하시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 중에는 역설도 있고 뭐 사실 고민도 좀 많이 묻어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좀 사례로 보면 이게 다 광역시도이다 보니까 기초가 또 다 있잖아요. 기초의 어떤 그 조직과의 관계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고민들이 좀 있으실 텐데 뭐 그런 언급들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하시는데 벌써 상당히 이렇게 좀 그 많은 내용이 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요. 뭐 우리 지역의 상황들을 한 가지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 센터장님한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지역에 현안도 많고 어려움도 좀 많죠. 근데 이게 그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이게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이런 상황을 예측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측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누구도 예측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올해 이렇게 큰 사건이 예, 아주 상반기에 논란도 많았고 뭐 이랬고 올해 이제 지금 아직까지 이제 정리됐죠. 네. 예,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희 올해 그 대한민국 사회적 그 박람회 경제 통합박람회. 통합박람회 예. 이 사회적 경제 통합박람회가 이제 3회째로 가면서 통합박람회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행사로 된 지는 이제 2년째.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그 주최지가 이제 광주였는데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코로나19 엄청났지요. 뭐 이거는 광주만이 아니고 뭐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뭐 우리 인류한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혹자들은 또 그래요. 이건 변화가 아니고 진화의 기회다.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광주가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통합 박람회 저희가 주최 도시였었고 또 우리 시센터다 보니까 그거를 핵심적으로 같이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 연기가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보통적으로 하면은 이게 좀 규모를 줄이고 대면을 좀 줄이고 비대면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서 박람회를 그대로 약간의 변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꼭 사회적 경제만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정부 기조 그리고 지방 분권 주민자치하면서 이제는 당사자 주도 지역 중심 정부 뒷받침이라는 기조를 한다면은 통합박람회가 지역에 사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는 박람회를 연기하는 것이 그냥 연기가 수년. 그러니까 올해는 3회 박람회가 그대로 4, 5년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내년에 3회 박람회가 그대로 이제 광주에 다시 하는 거로 이번 됐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우리 지역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또 사실 이제 많은 당사자들,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구하고 이번에 중앙단에서 최종 해가지고 확정을 했는데요.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1년이 더 길어졌으니까 준비할 수도 많이 있겠다 하지만은 엄청난 부담으로 또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부담으로도 오고 있지만은 오히려 오늘 이렇게 또 센터에 모셨으니까 많은 전화를 좀 하면서 오히려 여태까지 했던 거와 또 식으로도 준비를 하겠지만은 이제는 내년에도 이런 일이 왔을 때 또 연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B플랜 또 플랜 B도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조직들 이해관계들하고 같이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역에서 많은 욕구들이 분출하고 또 보람도 느낀 게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정부에서부터 그 사회적 약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사회 서비스에 배제되는 여러 가지 직업으로도 그러고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재원을 거의 다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도 어렵지만은 우리 사회적 경제 어렵다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보편적인 정책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책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도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이니까 거기에 별도로 그러지만은 또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사회적 경제기업은 그래도 진짜 시장에서 이렇게 직접 해결하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에 좀 맞춤형 지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걸 할 수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 기금 그래서 우리 재원이 없었다. 근데 수도권에는 보면서 약간 부러웠거든요. 재정 자립도 높고 그러니까 또 그 어려운 데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맞춤형 지원을 또 조금씩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역에서는 이번에 사회적 경제 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전부 다 공감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좀 더 당사자들 그 이해관계 행정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지금 공감하는 분위기가 돼 있고 두 번째는 이분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많은 미담 사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위기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좀 더 확산시키고 공감하는 데 이번에 기여를 했다고 아마 타 지역도 똑같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돌보면서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 이렇게 방역에서 거의 시장 논리라면은 거의 이제 사각지대 되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거의를 우선으로 방역을 먼저 하면서 시민들한테 타고 어려운데도 여기를 먼저 이렇게 배려를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는 사회적 경제 주간에 이런 미담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오히려 위기지만은 우리를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좀 보람을 느끼고 그래야겠다. 그런 요즘은 또 그런 이쁜 꿈도 꾸고 있습니다. 네. 관계는요. 네. 이게 저희 통합박람회를 준비하신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그리고 아마 지역에서 걸었던 기대도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수년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수년은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겠다. 또 사실 코로나19는 뭐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벌어진 거니까 사회적 경제 안에서 아마 이걸 극복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례들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던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지금 지역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저희에겐 새로운 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꿈의 매개고리가 바로 사회적 경제고, 저는 이제 지방 소멸 위기에 어떻게 사회적 경제가 대응할 거냐, 뚜렷한 묘수가 있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마을 기업에서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마을 기업과 마을 단위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실험인데요. 예를 들어 홍천 사랑말 한우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직거래 형태로 해서 이제 축산물들을 판매하는데, 그래도 매출이 한 10년 새에 처음에 한 20억 정도에서 지금 한 150억 규모로 이제 매출이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고용을 한 60명 정도 창출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청년 고용을 상당히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하나의 성공이, 이 마을 단위의 마을 기업 하나의 성공이 마을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면 단위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을의 일종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주고 있는 사례를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춘천에 예를 들어 별빛이라는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의 산골 유학센터 하나가 잘 서니까 또 마을 교육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키면서 마을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모습도 봤고요. 양양의 할머니들의 이 작은 이제 떡 만드는 이 할머니들의 작은 공장 하나가 또 마을에 이 할머니들의 노력이 젊은 사람들을 또 유치하면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마을 기업이 진짜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저는 그 가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 가자. 지금 방법은 뭐 이 사례들을 통해서 무언가 대단히 뭐 극복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기업 유치 전략으로 우리 강원도가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고, 그래서 주민 주도의 이런 마을 기업을 잘 육성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면서 마을을 지탱하게 하는 힘, 조금 더 나가면 마을을 좀 더 활력을 주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핵심 과제입니다. 근데 어려움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강원도는 인구가 아까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땅덩어리는 넓은데, 그리고 군 단위 지역 가면 군 하나의 지역의 인구가 2만에서 3만 정도거든요. 지역 시장이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 시장 규모가 너무 작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열심히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영업 인력이 필요한데 젊은 영업 인력이 없습니다, 마을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또 거리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유통이나 물류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도 취약하고, 그래서 마을 단위의 사회적 경제 기업 수는 아까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으로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이 마을 주민들의 이 힘든 아주 치열한 투쟁이죠. 마을을 살리고 마을을 어떻게든 유지하겠다는 이 치열한 투쟁에 저희 중간 지원 조직이 화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계속 머리 싸매고 이 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을 기업 하나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같이 찾기 위해서 아무튼 열심히 죽어라 뛰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도 아마 이런 고민에서는 사실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사실 또 이런 사례들 많이 이렇게 좀 나타나기도 했을 텐데요. 이 서울은 아까 이제 인구당 숫자가 아니라 그냥 절대치. 그냥 절대치로 5천여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존재하는데, 서울 상황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서울 상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인구가 많고, 저희 예산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7, 8년 동안 거의 5천 개, 4천 몇 개인데, 거기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물론 가동률을 명확하게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가동률 면에서 보면, 한 50% 내외 정도 실제 가동률은 그렇다고 이제 하는데, 지금 우리 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성행하면서 저희 센터 입장에서 물론 이 정도 이제 규모가 사회적 경제 규모가 되다 보니까 센터의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지원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게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중간 지원 조력에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방안들을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한 3월 정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 구체적인 디테일이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매출 감소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일이 없어지는 거니까 매출 감소라고 하는 부분이 뭐 20%다 30%다 이것보다도 50% 이상 매출이 급감했다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3월 달에 거의 72%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열에 7, 8은 매출이 50%그 이상 매출이 그냥 0이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 3, 4 뭐 이 정도 달에 그냥 이제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우리가 그 뭐 돈을 버는 것보다는 가치를 유지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공적 자금 서울시에도 뭐 사투기금 이런 거 가지고 유지는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 점차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붕괴될 위험 속에 있다 이런 건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회적 경제 기업도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울시한테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뭐 얼마 전에 서울시가 2조가 넘는 3차 추경 예산을 이제 했고 그게 곧 지금 시의회에 올라가서 이번 달 말이면 1, 2, 3차인데 3차 이제 마지막 거의 추경인 건데 2조가 넘는 추경 예산을 올렸고 시의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나오면 이제 7월 달부터 그런 비용들이 시민들과 여러 거기에 쓰여질 건데 그 안에서 저희가 여러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리서치를 많이 했어요. 그냥 설문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간담회도 지금 뭐 20번 이상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사회적 경제 쪽에 요즘 그러니까 2조 정도의 추경 예산 중에 많이 확보는 못하고 저희가 추경으로 한 100억 정도의 이제 추경 예산 편성은 해놓은 상태고 그게 이제 2월 말에 이제 만약에 시의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와 관련한 거는 뭐 동일하게 그 다른 지역이나 뭐 저희 그 인천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신데 그러면은 사전에 그런 인프라들, 그러니까 이게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좀 잘 구축이 돼 있느냐와 관련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광주 말씀하셨지만 또 그 서울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 사전에 이 서포팅 할 수 있는 그 기금들이나 자원들이 좀 이렇게 잘 있으면 그거 말고 추가로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추가로 투입을 하느냐 마느냐를 정할 텐데 인천은 좀 안타깝게도 그런 그 서포팅하는 그런 제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그 예산 포션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좀 강하게 자라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동안에 좀 이렇게 기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그래서 저희 인천의 사회적 경제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능력도 좀 길고 타 지역도 강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그 뭐 제도상으로 아주 센세이션하게 무엇을 했다라기보다는 자구책들을 좀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이제 대출이나 대부와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는 추경을 통해서 2차 보전과 관련한 그 것들, 그러니까 돈을 갚아내야 되는데 이자 비용이 한 뭐 대략 인천의 지역 신보 같은 경우는 한 보증 보험을 포함해서 한 3.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50% 정도 감면 한 2% 내로 그러니까 1.5나 2% 정도로 감면한 뭐 이런 제도들을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든가. 근데 조금 임시적인 처방이고요. 인천 뉴딜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은 있습니다. 재정을 좀 깊숙하게 투입을 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붐업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죠. 그렇지만 뭐 여러 방면에서 뭐 제도적으로든 또 뭐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과 관련한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회적 경제 관련한 선거 관련해서는 지금 광주 섬은 저희만 갖고 있네요 지금 여기 사단들 중에서 섬이 저희만 있네요. 근데 그리고 여의도. 여의도 있으시네. 밤섬도 있으시고. 저희는 100개가 좀 넘습니다. 근데 섬 지역은 주로 이제 마을 기업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원주하고 상황이 좀 그러니까 강원도 쪽하고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노령층들이 계신데 실제로 이 도시와 이 접근성들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로 이 마을 기업 만드셨다가 이 마을 기업이 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으시는 경우 있고요. 왜냐하면 이 운송비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들고 또 해산물이나 아니면 특산물을 이렇게 좀 운반을 할 때도 날씨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많이 변동이 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대량으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걸 할 수 있는 그 젊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략 마을 기업을 만드셨다가 실패하시는 경우도 좀 꽤 계세요. 저희가 또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그거를 특별하게 좀 더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고 또 같이 그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인구와 관련한 문제, 그다음 접근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만 괜찮은 거는 섬 지역은 그 해양수산부나 이쪽에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나름 그 영어 조합 뭐 이런 조합들이 본인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어려움이 좀 없으신데 그게 더 인구가 유입되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유입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직은 좀 적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제가 이제 지역의 어려움, 뭐 이제 뭐 코로나 상황, 뭐 이렇게 묶어서 이제 여쭤봤는데, 아마 이걸 이제 타개 나가는 방법, 해결책, 뭐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이미 벌써 상당한 부분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다라고 하는 묘수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해의 묘수. 가지고 계신 거 하나씩. 그래서 이거는 그냥 랜덤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누구든 그러니까 이게 묘수다. 먼저 보따리를 좀 풀어주실 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광주. 네, 빨리 맞는 게 보니까 네. 아니 뭐 좋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나는 더 여기다 버텨야 되는데 자꾸 부담감이 오네요. 먼저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미담 사례도 나오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역량이 어느 정도 시민사회 그리고 또 광주 역할에서 좀 우호적인 공감이 뭐 전에는 이렇게 하면 꼭 없었던 것같이 들리는데 그러진 않고 좀 더 발전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많은 역할을 좀 맡겨달라 어필을 뭐 여태까지 안 한 것도 아니지만은 아까 인천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독하게 가라 강하게 달아라 뭐 주로 그 분위기였죠.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지역 특화 사업이라고 보통 이렇게 사업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뒷북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 아동세대 초등 돌봄 공공급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회적 기업들이 도시락 돼갖고 식품, 음식 뭐 이렇게 하고 많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중심하는 초등 돌봄의 공공급식을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배정해가지고 어쨌든 물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해줘야 되니까 그 사업을 지금 올해 하반기에 지금 특화 사업으로 한번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지원 기관이다 보니까 재원 그리고 그 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좀 했지 좀 더 폭넓게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 또 우리 광역 기초 그 마을 활동가 해서 약간의 뭐라는 봉사 활동에 이제 업무 시간 외에 마을 문제를 사회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마사모라 해가지고. 마사모. 들으니까 어디 꼭 특정 어디 지금 것이 딱 연상되려고 하는데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마을 문제를 사회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임, 그래서 마사모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기에는 우리 거의 컨설팅 수준의 그냥 역량 이렇게 도움밖에 못 주지만은 이게 좀 의미가 있으면 내년에 여기서 유의미한 유효한 수단이 된다 그러면 그걸 이제 본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과도기로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마을에서 그런 문제를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지금 우리 광주하고 뭐 비슷한 차원의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센터장 오고 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경제가 우리가 그냥 소비자로서의 시민들을 만나고 그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의 가치나 역할들을 알아줘야 된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를 잘 모른다. 뭐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안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너무 사회적 경제를 이제 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19년에 사회적 경제 2.0 이런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야말로 뭐 시민을 소비자로 대하지 말고 시민을 사회적 경제의 이제 주체로 대하자. 그래서 아까 그런 비슷한 사업이 뭐냐면 18년에 원래 시범 사업을 하고 19년, 20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파트 안에서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 주체로 변화하는 걸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 주체가 되는 사업들을 예산을 조금 배정해서 뭐 18년, 19년 올해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이 되면서 지금 기업 중심이었던 사회적 경제 정책을 시민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추경에 제안하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을 그냥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벗어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벗어나는 건데 그걸 이름하여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그때 사회적 경제 2.0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새로운 이름으로 시민 경제라고 하자.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 시민 경제가 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사회적 경제가 들어가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규모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회적 경제의 활동의 양을 확실히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이 뭐 7, 8년 이 바닥에서 해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생협 뭐 회원이 뭐 10만이니 20만이지 하지만 그거 다 헛수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실제 활동하는 인구는 서울에 2, 3만밖에 안 돼요. 그거를 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1년 동안 제가 뻥을 쳐가지고 10만으로 늘리게 됩니다. 1000만에 10만이면 해봐야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10만 인구가 되면 그러면 경제 활동의 주체나 우리가 뭐 좋은 소비자로서의 주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서울에서 좀 하게 되면 인식의 파급력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그런 걸 이런 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파급력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서울의 가장 이슈인. 네.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쪽에 중앙지원 조직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거는 네트워크 문제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치의 문제를 어떻게 이슈화할 거냐. 근데 지금 뭐 우리 서울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경제가 규모화하고 뭐 유지하고 그 기업이 망하지 않게 아니면 취업자를 더 늘리거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늘 생각하고 또 거기에 지원을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도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높이는 거가 시민들이 지지하는 거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본인들끼리도 사실은 네트워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치들이 잘 없으셨던 거죠. 저는 그래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같은 조직 안에서의 그런 그
네트워크들을 사업적인 네트워크이든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들을 계속 연결해서 하나의 그 망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큰 틀의 망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신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나 이 군구의 이 지원센터하고 광역지원센터하고도 마찬가지로, 또는 통합지원센터하고 뭐 이렇게 저희 같은 그 시에서 만든 이런 지원센터하고는 일도 정보량을 교류하지 않으세요. 경쟁자로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제가 들어와서는 이렇게 많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익과 관련해서 서로 얘기해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포함해서 저희는 지금 협동조합 쪽을 더 늘려내는 거, 선배 협동조합들, 신협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생협이 인천에는 큰 생협들이 지금 있어요. 생협들이 뭐 아이컵 생협 같은 경우는 뭐 발상지가 인천이니까. 그래서 이 생협들이 이제 어떻게 지지를 하고 있느냐, 바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경험들을 쌓아서 말씀하신 그 내용, 바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 그게 소비자 주체로 참여를 하든 아니면 본인이 활동가 주체로 참여를 하든 운영자로 참여를 하든, 이 참여해내는 것들이, 주체가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만드는 거 현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딱 한 가지 더. 인천의 단점인데요. 서울에는 좋은 대학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이렇게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강원도 뭐 상지대학도 있고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인천도 물론 인천대나 많죠. 인하대나 지금 있으신데, 문제는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잘 없으세요.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대학 내에 사회적 경제를 지금 고민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그런 정책들을 좀 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들자, 또 그런 학생들을 많이 만들자는 게 현재 올해 내년까지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맥이 또 같이 가는데. 강원도 맞았죠? 예, 그 앞에 이제 저희가 그 지방소멸 위기 대안으로서 이제 마을 단위 기업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이제 결국 이 마을 단위 기업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의 핵심 고민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을 단위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세 가지 틀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명확한 농식품 제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고, 두 번째는 체험 관광거리, 세 번째가 이제 돌봄인데, 그러니까 이 체험 관광은 되게 위험수가 많습니다. 이건 경기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는 수가 있어서 제조가 항상 같이 가서 이 세 가지 삼각축을 잘 꾸려야 마을 단위 기업들이 잘 살 수 있고 마을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식품 분야에서는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제 젊은 인력이 없는 부분을 이제 저희는 이제 기업들 연합을 해서 저희가 강원국과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기업들의 시장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강원국과 마케팅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마케팅 문제와, 그리고 이제 배송비나 아까 물류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냥 행정 쫄라서 우리 강원국가를 통해 유통되는 거는 그 택배비 니네가 대신해 줘. 이제 강원도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정 정도는 이제 그 택배비 부담을 이제 줄여 나가고 이제 묶음 배송 구조로 만들면서 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서 좀 저희가 성과를 얻으려고 한 5년 정도 이제 이 로드맵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직도 물류 문제는 충분히 풀리지 않아서 이거는 이제 유통 전문 대기업하고 CSR을 연결해서 이제 풀려고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농식품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관광 분야가 아직 관광 체험이 답이 없어서 올해 이제 저희가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는 새로운 틀을 가지고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 솔루션이 나오질 않아서 이 부분은 지금 있고, 세 번째가 지금 저희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이 이제 돌봄인데, 이걸 왜 집중 고민하냐면 아까 지방 소멸 문제에서 결국 어르신들, 물론 이제 청년들이 유입되는 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지역에 이제 어르신들이 일단 살다가 거기서 마을에서 잘 돌아가시는 거, 요양원에 가서 쓸쓸히 죽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잘 살다 돌아가시는 게 일단 가치 측면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마을에 소비자가 누가 있느냐. 아까 이렇게 뭐 체험관광이든
저기 뭐 농식품이든 다 외부 시장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부 시장이 뭔가 매개고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마을에 있는 유일한 그 소비자들은 누구냐면 어르신들이고 이제 점점 아프신 제 어르신이고 이분들에게 이제 돌봄이 필요해서 50명이던 마을에 이제 지금 한 150명 정도 되는 마을 단위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60% 70%인데 이분들이 자체로 고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게 이제 시장 원리로서의 뭐 고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희는 이제 마을 스스로 돌봄이라고 하는 마을 기업이 중심이 돼서 마을 스스로 돌봄 센터를 만드는 게 저희 이걸 또 비즈니스 측면에서 일종의 돌봄의 장기 요양이나 장애나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스스로 돌봄 센터를 만드는 방식으로 마을 기업의 활로를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부족한 서비스는 이제 시 단위의 일종의 저희가 이제 의료 사역, 의료 조직을 만들어서 일종의 여기 마을의 주치 역할을 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원주에서 지금 춘천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시 단위는 이제 그 기초 단위 정도에서는 이제 의사를 파견하는 이제 방문 진료가 제도화됐으니까 그 마을 스스로 돌봄 센터에서 일상적인 돌봄을 하고 의사의 손길이 가는 부분은 그 이런 스스로 돌봄 센터들이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연합 조직으로서 의료 사업이 있어서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하면서 서비스를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마을 스스로 돌봄을 만들면서 그래서 마을이 살아가기 위한 상계축 하여튼 농식품, 관광, 돌봄 이 상계축을 가지고 마을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강원도형 일종의 사회적 경제의 방향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원 센터장님은 정말 보따리를 다 풀어놓는 디테일을 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센터장님들 그 사실 이 대본에 있어서 제가 이거를 흉내를 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예 원래 이게 대사가 이런가요? 계획이 다 있구나. 예, 정말 비슷해요 하나도. 예, 부담이 확 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센터장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 속에 딱 지니고 계신 계획들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다 똑같이 질문을 드리는 것보단 우리가 요즘 그 도출된 문제들이 좀 있고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을 한 번씩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심화해서 얘기를 좀 해보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지역사회 체감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돌파할 거냐. 시민들이 이거 잘 못 느낀다. 뭐 이제 이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시민적 인식 저변을 좀 어떻게 넓혀 나갈 거냐. 이건 아까 조지현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셨는데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또는 지역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이 무슨 우리가 생협에서 물건 하나 산다고 생협의 물건이 좋아서 또는 믿을만하니까 사지만 그게 사회적 그 경제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체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이해가 쉽고 그거보다 한번 행동해 보는 게 훨씬 더 쉬울 텐데 여태까지는 사회적 경제가 그런 그 시민들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행동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에 어느 정도 공급 주체로서 기업들이 활동을 그래도 10년 동안 해왔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그 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어떤 사회적 경제 활동을 직접 해보게끔 하는 그 지원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해봤을 때 그 소위 이제 그 시민 주체들과 공급 주체로서의 기업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어쩌면 그 시민 주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거를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 안에서 활동을 해보는 걸 우리가 같이 살림이라고 하고 있고 또 서울에도 많은 그 소위 뭐 그 연립주택단지 또는 도시재생
네, 지역 여러 이제 단지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 소위 근생 시설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뭐 집수리, 조그만 구멍가게 이런 데들이 소위 큰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망하고 있거든요. 서울에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 안에서 공급 주체로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 기술 학교라는 것도 해요. 그래서 막 집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몇몇 모이면 그걸 소위 지역 관리 기업 형태로 성장시켜 주는 것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저희도 서울시에서 여러 뭐 사회 서비스원이나 돌봄 SOS라는 거 가지고 돌봄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걸 주민들하고 연결해 주는 우리 동네 나눔 반장에게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지역 단위 안에서 주민들이 직접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소위 골목 단위의 생활관리 기업들을 통합해서 활동을 먼저 해보고 그걸 경험해 볼 수 있는 일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을 이제 18년, 19년, 20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냥 사업의 몇몇 형태가 아니라 그렇게 느끼고 있는 지역 단위에서의 어떤 생활의 불편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자기가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적극 지원하는 거죠. 그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막 생겼는데, 요걸 저희가 그 서울의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이 13년에 한 번 하고요. 여태 한 번도 안 했어요. 원래 17년에 5년 후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서울의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과거에는 다 기업과 뭐 전문가들 중심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 이 시민들을 지금 대거 이런 활동들을 해보시게 하고 이 활동들이 앞으로의 서울의 사회적 경제에, 그러니까 소위 5개년 기본 계획, 이거 안에 시민들 활동 자체, 앞으로 활동할 사업을 여기서 반영시키려고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게도 하고 앞으로 정책적인 영역에 그 시민들의 자기 역할을 자기들이 직접 기획하면 그걸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체험해보고 실행해보고 자기가 계획에도 참여하는 것들을 다 하게끔 해주는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바꿔나가는 것들을 서울을 좀 지금 이제 해보고 있다. 센터님 고맙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제 인천 센터님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사회적 경제가 양쪽으로 굉장히 많이 팽창했죠. 근데 제도적으로는 아직 뒷받침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입법은 뭐 하세월이고 등등 왔는데, 이 법 제도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정비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는 보면 이 풀뿌리잖아요. 우리가 지역에서는 이 법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사실은 뭐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긴 세월을 이제 사실 얘기를 해왔는데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또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기본법은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 법이나 아니면 제도의 그 틀거리에 내에서 담지 못하는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뭐 그게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요. 예를 들어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마을기업 기본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도 실제로는 그게 그냥 한 부처에서 시행했던 것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지침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지고 또 운영되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그게 무슨 마을기업이 뭐 마을기업이냐, 뭐 이제 그게 뭐 무슨 니네 법적 근거가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기본법들 몇 가지만 좀 정비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면은 이강희 센터장님한테 그거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센터장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이런 기회가 좀 있었나요, 이전에? 없었죠. 없었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원 기관은 크게 두 축으로 돼 있는데, 시도에서 운영하는 그 지원 기관, 지금 오늘 모인 여기 기관들인데, 그렇죠. 그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원 기관이 있고, 또
그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나 네. 이제 기재부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중앙정부에서, 권역별 네. 지원기관이 있는데 권역별 지원기관들은 이게 중앙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늘 일상적으로 만나고 같이 공동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지자체 단위로 만들어진 지원기관 간의 협력이나 공동사업 경험은 거의 없었다고 거의 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지원기관이랑 같이 협력해 본 경험은 이제 제주랑 저희 강원은 이제 제주랑 해서 저희가 이제 공동 판로 행사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나는 게 강원도에는 희귀하니까 한번 제주도에서 하는 걸 우리 강원도에서 판매를 해보고 또 강원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주도에서 일종의 교류 판매 형태의 좀 실험을 해봤는데요. 아주 큰 성과를 얻지 못했고 역시 디테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무튼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고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서울하고 이제 저희하고의 관계를 앞으로 이제 좀 많이 맺어 나가면서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서울의 청년 기업들이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 지역이든 지금 많이 해서 일종의 ODA 국제개발 협력 방식으로도 이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이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물론 서울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 좀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무언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내고 새로운 사업을 풀고자 하는 또 젊은 기업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점을 내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도 지금 무슨 특별한 지금 묘책이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센터장님 오늘 기회를 통해서 센터장 간에 또 만남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무언가 혁신적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중간 지원 조직들이 좀 매개가 돼가지고 좀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풀어야겠다 정도 아이템이 있고 이걸 이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저도 뚜렷한 해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건 뭐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온라인 간담회를 업종별로 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먹거리 네. 부분을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런 이제 농사를 짓는 뭐 언니네 텃밭도 네, 그렇고 네. 이런 부분들이 본사는 이제 지역에 계시고 네. 그러니까 서울 그 지점을 가지고 계신 데들이 네. 많이 이제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서울의 사회적 경제가 아니냐. 지점이고 본점은 이제 지역에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네. 그러면서 지금 기회가 뭐가 있냐면 우리 가락시장에 현대화 사업하면서 기존의 건물을 다 허물기로 했었는데 네. 그 중에 청과동이요. 폭 한 10m에 길이가 300m짜리 건물이에요. 네. 이거 뭐 네. 10m에 쫙 끝이 안 보이는 네. 그 건물이 원래는 허물기로 돼 있었는데 적어도 10년을 존치하기로 해가지고 거기 3층이 거의 80%가 비어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언니네 텃밭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가보다가 예. 그 공간을 알게 됐는데 거기 공간을 소위 이제 먹거리, 그러니까 농산물을 네, 좀 맞습니다. 중심으로 해서 그 교류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서울과 지역이 교류하는 그런 로컬리티 사업을 한번 해보자 네. 이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을 좀 하는 거를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아이디어. 네, 네. 서울하고 강원만 하지 마시고요. 대신 말씀 잘해주세요.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기가 좀 마련이 되면 네. 조금 더 활성화되는 이렇게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광주 센터장님한테는 이게 좀 외람될 수도 있는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여기 우리 그 광역센터들이다 보니까 자치시, 자치구가 이렇게 이 산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독립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독립돼 있는 기관들이 있긴 한데 이게 결국은 이제 포괄하고 있는 그 교집합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의사소통도 잘 돼야 될 면이 있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면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런 관련해서 아까 광주센터장님께서 그 말씀 해주셨어요. 잘 되고 있다. 그때는 뭐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과 관련해서 해법이나 아니면 뭐 사례들, 그러니까 이 소통을 이제 해결하는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질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질문일 수도 있고 답이 뻔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거의 동의 반복적인. 네, 그렇죠. 소통이 안 되는데 원인이 뭐니? 해결책이 뭐냐? 소통하면 네,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예. 근데 실은 소통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한다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공동의 얘기거리가 확실해야 그래서 몰입도도 있고 거기서 되는 거지. 그 만나서 그냥 다 다른 이야기하면 오히려 갈등만 증폭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이거는 이제 기초하고 광역하고 역할,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면은 그건 당연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경계가 애매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저는 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마 광역하고 지자체 간에 여기 갈등이 있다. 그것은 어디서 그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당사자 간에 영역별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 이게 정책으로 해서 제도성으로 한 거기 때문에 칸막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을 거고 그 분명히 재원의 규모도 틀리고 그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 오히려 그걸 중간 지원기관이 잘 안배하고 잘 이것을 융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역할이 좀 소홀해가지고 그것이 광역하고 기초하고의 갈등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중간 지원기 일위는 하나도 힘을 보태도 부족할 갈등이 있을 수는 없겠다. 저는 아마 그 관계에서 이제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다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사회적 경제가 중간 지원이 시작할 때 시민사회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광주에 NGO 시민재단이라고 거기서 시민사회 풀뿌리를 시민 역량을 올리는 것이 NGO 센터라면은 그걸 지속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다. 지속가능 모델로. 그래서 그때 NGO 시민재단 사회경제센터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 광역 단위에 그런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광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고 단지 전달 체계가 사회적인 전달 체계가 중앙 단위에 진흥원을 통해서 지금 16개 광역마다 하나씩 있는 거기는 아까부터 공동 프로그램도 많고 이게 뭐라고 하나요? 워크숍도 있고 협업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센터장도 그때 알았고 이제 좀 이렇게 있는 경우인데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NGO 시민재단이 6년 동안 인큐베이팅이죠, 일종의. 그리고 거기서 그 활동가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되니까 독립을 한 거죠. 사회적 협동자 살림이라고. 지금 아직도 그대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29명이 이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인큐베이팅을 했는데 일자리를 29명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역량이 갖춘 활동가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2의 또, 이제 뭐가 있냐. 그래서 SIB 요즘은 사회성과 육성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한번 또 지역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민사회에서 풀어보자 해서 제2 인큐베이팅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갈등보다도 오히려 당사자하고 이제 중간에 낀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말 안 해도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숙명 같은 있어요. 어쩔 때는 참 너무나 감동을 주는 공감을 하다가 어쩔 때는 그냥 어쨌든 넘지 못할 그런 것도 좀 느끼지만은 그러더라도 우리는 당사자 중심으로 방같이 그걸 하면은 아까 기초 광역의 갈등은
질문이 아까 그렇게 동의 반복적인 질문이셔서 대답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종욱 센터장님이 너무 말씀을 가려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공중파인 줄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약간 수능은 들어야 지금 말 잘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좀 더 끝나고 나서 뒷담화 오프 더 레코드로 좀. 근데 그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우리 서울은 말씀하신 4대 부분 간의 갈등도 꽤 있고 또 우리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네. 아, 25개 자치구가 벌써 이제 9년 동안 지원을 하는 건데 서울시가 지원을 했거든요. 네. 지원해서 만들다가 점점 구센터들의 자치구에서 그 운영비를 되는 거를 점점 높이다가 9년이 되면 이제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아. 거의 일몰제가 이제 되는 아, 건데 네. 일몰제가 내년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아. 9년차 되는 이런 데들은 그래서 특히 서울이 광역 센터랑 이제 자치구 센터들의 이제 갈등이 있는 게 그 사실 서울시가 만든 거지 우리 센터가 그렇게 일몰제를 만든 건 아닌데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지 우리 센터가 지원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광역의 정책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책 기능이 그런 자치구 센터를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일몰제 성격의 이제 지원 센터로 마감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구 센터들이 불만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런 거를 아까 우리 센터장님 얘기하셨지만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이미 결정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논의보다는 어떤 일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그 일에 대한 시너지를 그 시너지가 실제로 가는 건 다 구의 시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다 지역의 시민들이지 뭐 광역의 시민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구의 시민들한테 가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아주 협력적으로 하자. 그렇게 지금 그런 사업들을 만들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고 역할은 남아있는데 돈줄만 끊어버리는. 그럼 같이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그게 근본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안 했지만은 광주는 5개 구가 사회경제지원센터라는 이름이 아니고 좀 더 마을 공투적 통합적으로 그 마을마다의 특징이 네. 그래서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화 그래서 도시재생이 가장 커요. 그래서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라고. 근데 광성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서 어떻게 시민 사이에서 그걸 좀 접할까 해서 공익활동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남구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 협력센터. 지원이 아니에요. 협력 아니에요. 또 서구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뭐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좀 틀립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고민을 가장 잘 담아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유사한 사업하고 연계해서 재원을 이제 어디서 끌어오냐는데 시하고 그 관계가 없으니까 훨씬 우리는 이따가 원래 그 처음부터 안 주고 몰라도 주다가 망한 것이 더 나쁘잖아요. 지금 예측하시는 갈등이 지금 범위 엄청 크시겠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일반화의 오류 중 그래서 광주 지역은 좀 차이가 나고 서울 지역은 또 서울 지역대로 그런 게 있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렇게 그 센터장님들 못다 하신 말씀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 제가 뭐 추가로 또 질문을 원래 이렇게 쭈르륵 올라오면 질문 나오고 뭐 이렇게 그 질문 받아서 하고 해야 되는데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현장에 나오는 질문은 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못다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가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얘기예요? 못하는 얘기인가요? 두 가지가 좀 구분돼요. 그러면은 마무리 전에 못다한 얘기 좀 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한 사람은 바로 마무리 들어가 되죠. 그렇죠. 마무리 다 하셔도 되고. 네. 그래요? 그러면 뭐 묘수 중에 그러니까 못다한 얘기로 묘수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시민 경제로 서울시가 전환한다고 하는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한 가지.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코로나 이 위기에 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이래서 추경의 신규 사업을 지금 편성한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서울 안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인구가 120만이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 인구만 120만 명이고 보통
2, 3인 정도가 보통 하나의 소상공인, 이제 거의 뭐 부부가 같이 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그 뭐 업체 수는 한 60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정도가 대부분 이제 골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건데, 작은 이제 뭐 간의 수공업 뭐 이런 것들인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위기로 뭐 굉장히 사회적 경제보다도 훨씬 더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럴 때 그런 이제 지역의 골목 안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지금 서울에서는 한 뭐 70만 원씩 2달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14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일단은 그 위기 국면을 넘어서 보자라고 하는 걸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위기 국면을 넘었다고 쳐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상공인이 그 골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적 경제가 좀 결합해가지고 이런 위기 상황에 소상공인이 사회적 경제로 전환하는 사업을 이번에 신규 사업을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사회적 경제로 전환하기 전 단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골목 하나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식당들이 몇 개 있으면 좀 협업해서 요번에 같이 레시피도 좀 만들어보고 같이 홍보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배달도 같이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할 수 있으면 작은 뭐 마을 기업이 있는 협동조합으로 하나 이제 전환을 해나가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건데, 이런 위기상에서 그거를 지원해 보는 거를 시작해 본 거예요. 이게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전환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소상공인과에서 해야 되는 걸 왜 하느냐. 그죠? 그렇게 지원해서 사회적 경제로 전환한다고 마을 경제가 뭐가 달라지겠냐, 이런 이제 그 소위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소위 이제 사회적 경제가 시민 경제로 전환하면서 마을 안에서의 어떤 문제를 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사회적 경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추경에서 이거를 100개 골목을 해야 돼요. 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저희가 광역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자치센터들, 우리가 구센터들하고 정말 엄청나게 협력을 해보자 요번에. 그래서 사전에 예산도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고 추경도 통과를 안 했는데 미리 뵀어요. 이런 사업을 뭐 아이디어를 좀 냈는데 같이 해볼 수 있겠냐. 그랬더니 뭐 몇몇 이제 센터들은 꼭 필요한 일이니까 같이 해보자고 하는 건데, 저는 약간 이제 이런 지원 정책 방식을 통해서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방식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좋은 네, 생각이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경험이 맞으면 이게 다른 우리 지역의 센터장들하고 좀 해봐서 우리가 이제 마루타 마루타인 거고 방법을 가지고 좀 교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이렇게 해주시죠. 마무리 발언도요? 네, 마무리 발언 또 나중에.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경제 이제 활동의 규모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서울 안에 지역에서 저희가 하지만, 그러니까 지역 안에 구하고도 협력하지만, 저희가 서울 사회적 경제 로컬리티 이런 개념으로 좀 설정을 해서 지역하고 우리 뭐 강원도하고도 그렇고, 우리 광주는 제가 너무 잘 아는 곳인데 하고도 그렇고, 또 우리 인천하고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거를 아주,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사업으로 협력할 수 있는 거를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못다 하신 말씀에 붙여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센터장님 하시겠어요? 뭐 지금 계속 강요받는 느낌인데 왜 이렇게 있었는데 덕담을 안 해주냐, 그 말씀 같아요. 아닙니다. 굉장히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었던 게 타이틀은 센터장이 수다를 해가지고 부담 없이 오긴 왔지만 상당히 부담은 좀 가졌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걸 더 잘 만났어야 되는데 자주,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뭐 세이가담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덧붙여서 오히려 지금 욕심이 살짝 나는 게 우리 센터장들 만나면 좋지만은 우리 각 지금 우리 영역에서 있는 우리 센터 직원 활동가들이 영역별로 주제별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또 우리 역할인 것 같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대구하고 달빛 동맹이라 해가지고 예, 공동 브랜드 개발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또 포럼도 같이 하고 있고 좀 그런 경우를 좀 해요. 달구벌의 달자, 네. 우리 뒷고울의 빛자 해가지고. 근데 저는 우리도 이런 건 지금 중앙 단위의 전달 체계에서는 정책 전달이니까 공통점이 많아갖고 그럴 수 있지만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 자체 문제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몰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자주 못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이런 그 어차피 사람 사는 데는데 뭐 특별할 게 있겠어요. 오늘도 많이 몇 개 지금 아까 메모도 하고 그랬는데 방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협업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그 틀을 갖춰야 되고 하지만은 그 전에 이걸 할까 말까 하는 분들한테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고 그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유사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 협동조합이 실은 직접 지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저기 협동의 기본법을 만들 때 우리만큼도 제도 안에서 길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뭐 그래서도 반영이 됐다고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은 거의 뭐 공공기관 우선구매부터 해가지고 뭐 청년 일드림 사업, 지역에서 무슨 사업, 무슨 뭐 다 빠져요. 왜? 거의 다 빠지죠. 5명만 하고 있는데 무슨 뭐 이게 거기가 무슨 공공성이 있고 사회적 가치가 있어. 근데 법의 정의에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예 협동조합만 작년까지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인데 올해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빼고 협동조합만 3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에서 이렇게 직접 지원을 합니다. 스타트업 물론 선발해갖고는 선정해갖고 재원이 한정돼 있지만은 거기 의미 있는 것은 보통 우리 이 사업비에는 꼬리표가 있잖아요. 자본제는 안 돼. 뭐 재료비는 몇 프로 이내로 해야 돼. 근데 아예 그거 없이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차가 필요하다. 화물차가 구입해 줍니다. 직접 필요한 것을 물론 자체 재우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시에서 일부 이제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역 단위로는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덕담. 네, 하여튼 이런 자리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강희 센터장님. 저희가 아무튼 그 지역판 1호가 저희가 아까 저희 신은 선생님 오셔서 어떤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런 보도 자료를 내고 그리고 이렇게 지역의 소식을 담는 능력이 되게 부족했어요. 지금도 뭐 많이 부족한데 저희도 이 지역판에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예전에 그냥 보도 자료 내면 기자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저희도 이제 지역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도 언론 홍보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고민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저희 일상에서 이제 가장 많이 접하는 소식이 이로운 넷을 통해서 사실은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해요. 그래서 많이 접하면서 하고 또 저희 소소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지방 언론에서 사회적 경제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다뤄지진 않거든요. 주로 뭐 큰 것만 이제 다뤄지지. 근데 지금 이로운 넷에서 이런 소소한 우리 기업들의 얘기 또는 그런 삶의 얘기들이 담아지고 있어서 훨씬 더 이제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네 개 지역이 현재 지역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여러 지역에 다른 시도에도 이 지역판이 생기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긴 이로운 넷의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데는 아직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만 적어도 사회적 경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 뭐 중간 지원 조직이든 우리 하나하나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해요. 늘. 그래서 그러면 진짜 그냥 저희가 이론에다 알리는 게 곧 우리 지역에서 같이 사회적 경제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거고 또 타 지역 사회적 경제인들의 사이에서 공유되는 건데 이 방법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도 함께 좀 고민하고 협력하도록 하고 또 이로운 넷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면 같이 일종의 상생하는 과정으로 해서 이로운 넷과 사회적 경제 그리고 어떤 사회적 경제 전문지로서의 이로운 넷이 제대로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저희 지역에서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임찬 센터장님이 마지막에 진짜 마무리. 모시자님 감동하셨나봐요. 지금. 진행을 못하고 네, 잠시 보겠습니다. 목이 메이셔가지고 감동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세 분 센터장님께서 그 각 지역의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주셨고 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인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인천의 특색에 맞게 어떤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과 관련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또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본인의 가치도 높이시고 또 기업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이 사실은 좀 덜 돼 있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많이 얘기하는 우리 서울의 혁신파크 얘기하고 최근에는 그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소셜 캠퍼스 온조차도 전국에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인천에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좀 만들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는데 지금 가장 중점 두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천의 이 인천항이 지금 송도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부도 하고 8부도가 있는데 화물이 들어오면 왜 이렇게 이제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도크 통해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쪽인데 거기를 이제 시민한테 개방을 하게 돼 있고 거기 이제 상상 플랫폼이라고 아까 300m였는데 이게 한 1km 넘을 거예요. 그 건물창고가 출입하면 한 3층 이상 되는데 그게 이제 CJ에서 작년에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좀 엎었는데 어쨌든 한 30% 정도를 그 시민 공간, 공적인 공간으로 좀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중에 많은 양을 사회적 경제 쪽에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민사회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쪽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항만과 관련한 인천의 항만과 관련한 수산물과 관련한 또는 그 이외에 뭐 항만 관광과 관련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막 이걸 좀 내세우고 싶은데 물론 되게 많이 계시지만 내세우고 싶지만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기업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할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역센터, 도시재생,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저희 사회적 경제가 최근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이로운 데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연치 않게 만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처럼 저희 소식을 내밀하게 잘 전달해 주시고 다른 지역의 소식도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가교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과정에 본인의 열과 성을 다해서 영업을 해주신 우리 모 시장님한테도 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센터장님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이 모임들이 더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덕담을 부탁드린 건 아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강요처럼 돼서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렇게 그 먼 걸음인데도 이렇게 달려와 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가 썩 이렇게 매끄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채워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이가담 이론의 창사 특집으로 마련을 했는데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해야 될 행사를
이렇게 온라인에서 방송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좀 지루하고 재미가 좀 없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쁘게 봐주시고요. 이걸로 오후 저희 그 센터장님들의 수다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터장님들 혹시 이렇게 안녕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